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학생들이 매너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특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however 이 단어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그 다음에 also 이것도 아주 자주 등장하고 result 이거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또 자주 등장하는 게 each 그게 오늘 제가 다뤄볼 건데 물론 이 each라는 단어를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단어의 사용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떨 때는 이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그 뜻이 혼동스러워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을 실제 예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각이죠. 각각, 개별, 각각의 뭐 이런 뜻인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문장을 보면 Figure 3a shows the diagram of a branched model and Figure 3b shows the volume of each species as a function of salt concent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뭐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뭐 보면 as a function of salt concentration 했으니까 뭔가 요 x축에는 salt concentration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밀리몰로 있다. 뭔가 이렇게 있겠죠. 10 이렇게 있을 거고 볼륨 오브 이치 스피시를 한 걸로 봐서 뭔가 스피시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가 있으면 그 A의 볼륨은 뭐 이렇게 증가하고 B의 볼륨은 다른 색깔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B의 볼륨은 증가하고 C의 볼륨은 이렇게 증가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요거를 이제 각각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도 나타내고 B도 나타내고 C도 나타냈다. 각각을 나타냈다. 이거를 학생이 강조하고 싶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 Y축은 볼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타낸 건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당연히 각각을 나타내지 이걸 섞어가지고 나타낼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요거를 the volume of each species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스피시스에 대한 볼륨을 다 나타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이런 경우에 굳이 each species를 쓰지 말고 Figure 3 shows the diagram 까지는 괜찮고 Figure 3b shows the volumes of all species, volumes of all species as a function of salt concentration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나타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굳이 each를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예가 있는데 secondly, measuring distances within 3 nanometer where each particle was not allowed to be located is problematic. 먼저 여기 굳이 was not allowed 이것도 이상하죠. 그냥 이거는 is로 바꾸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 같아요. 뭔가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3나노, 그러니까 거리가 뭐 3나노보다 이게 3나노고 쳤을 때 3나노보다 긴 거리 측정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보다 위인 3나노 안에 있는 어떤 거리를 측정하는 거는 problematic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3나노 아니면 뭐가 문제냐? Each particle is not allowed to be located. 뭔가 각각의 파티클이 이 안에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도 each particle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particles가 이 안에는 located가 될 수 없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아는데 사실은 이 안에 파티클 두 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each particle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measuring distance within 3 nanometer where two particles 그래서 two particle 아니죠. 그냥 particles not allowed to be located 사실 이 안에는 사실 두 개인데 여하튼 파티클이 안에 있으면 서로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려고 했던 건데 약간 particles are not allowed to be located is problematic.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쓴다면 two particles are not allowed to be located without collision. 그러니까 주로 충돌 안 하고는 그 안에 두 개의 파티클이 놓여질 수가 없는 그런 3나노미터 안에 있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problematic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음 예를 보면 자, 요 in figure S10 we present determined activities of each species. 요것도 아까 그 첫 번째 경우 요거랑 비슷하죠? 굳이 each species의 볼륨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굳이 각각 스피시스의 볼륨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나요? activities of all species 이렇게 해도 그 뜻에 문제가 전혀 없다. each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each라는 말은 꼭 그게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된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면요. 자, 여기
the smaller difference in the basis curves of sin DYP than anti-DYP. 그러니까 뭔가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죠. sin이랑 anti를 비교를 하는데 그거의 어떤 베이시스 커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sin DYP에서 더 작다. 그래서 더 작은 디퍼런스라고 해요. 더 작은데 이게 이 작은 디퍼런스가 무엇 때문이냐? is probably due to 이것 때문인데 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있는데 보면 이제 이 그라운드랑 이사이드 스테이트 두 개의 스테이트가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에 보면 또 스테이트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 이걸 다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뭐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리지 스트럭처고 하나가 스몰러 에너지 디퍼런스 때문이다. 저기 씬에서는 뭔가 에너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커브도 작게 나왔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맨 뒤에 smaller energy difference between each state.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두 개니까 그라운드랑 excited state 두 개니까 두 개의 스테이트의 차이를 말할 때 이 학생은 each state라고 썼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므로 해서 오히려 뜻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특별히 만든 건데 요거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자, 스테이트가 총 몇 개죠? 그라운드, 익사이트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냥 심플하죠. 그냥 two states 이렇게 하면 될 거를 two states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굳이 each state 해가지고 뜻이 물론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겠지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생각보다 자주 쓰는데 자, 숫자를 생각하세요. 이게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들 사이의 디퍼런스잖아요. 그러면 between two states죠. 그게 each state가 아니라. 그죠? 요거는 생각보다 자주 쉬운 건데도 자주 나오는 실수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다른 예문인데요. Figure 2a shows selected peak patterns at various concentrations. 그러니까 각 concentration마다 뭔가 peak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All patterns at each concentration are shown in figure S3. 지금 보면 figure 2a는 지금 figure 2a니까 요거는 본문의 그림이고 여기는 S가 붙어 있는 걸 봐서 SI의 그림이에요. 그 SI 그림에는 모든 게 다 보여져 있는데 figure 2a 본문에는 그걸 다 보여주면 너무 많으니까 selected 된 패턴만 보여주고 있다. 그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또 all patterns at each concentration이라고 굳이 each를 넣었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ll patterns. 자, 여기서 all patterns are shown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are shown. 모든 패턴은 여기에 다 보여져 있다. 피규어 2에서는 selected 된 픽 패턴즈만 보여주고 있고 피규어 S3에서는 모든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충분하죠. 자, 여기 또 새로운 예문이 있는데요. 여기 뭐 each가 두 개가 있는데 to show the change in the signal size for each dataset.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the signal size가 있는데 그거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we calculate the area under curve. 뭔가 이렇게 커브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커브가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요 면적을 계산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And compare the resulting tren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데이터셋의 어떤 시그널이 변하는 걸 본다는 건데 굳이 여기 each 데이터셋의 시그널 사이즈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to show the changes in signal size for each dataset 이렇게 굳이 쓸 필요 없이 to show the changes in signal size for the dataset 아니면 datasets죠. datasets가 사실 set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data for라기보다는 사실 of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네요. The signal size of the data we calculated the end in the curve for each. 요거는 각각의 계산했다. area under curve 각각을 계산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커브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area under curve를 계산한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여기도 이치 안 써도 돼요. 근데 굳이 남기고 싶으면 여기는 남겨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마저도 없애서 이게 each 대신에 그냥 all datasets의 area under curve를 계산해서 근데 여기는 이제 all datasets니까 the areas겠죠. areas under curve for all datasets and compare the resulting trend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숫자를 셀 수 있는 거는 그 숫자 그대로 적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each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아까 위에 올라가서 여기도 보면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익사이트 두 개라서 투 스테이트 하면 될 거를 each 스테이트 이렇게 자주 적는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문도 지금 보면 for quantitative analysis, two curves were globally fitted as sum of two Gaussian functions. 뭔가 커버가 두 개가 있는데 각 커버를 가우시안 펑션 두 개를 사용해서
fit 했다는 거죠. 그럼 sharing the relaxation coefficients of each function. 그러니까 각 펑션의 relaxation coefficient이 있는데 그거를 다 share한다. 뭐 그런 뜻인데 each functio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게 몇 개죠? 펑션이? 두 개죠, 두 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two functio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아니라 3였다. 세 개의 가우시안의 합으로 됐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이게 3니까? 3 function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다른 예문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the emission curves generated by applying each kinetic model were compared to experimental dat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kinetic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각각을 apply를 해서 만들어진 emission curves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는, kinetic 모델 하나당 emission curve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지, 하나당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거는 좀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자, 하나당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거 자체도 뜻이 틀린 거죠. 하나당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emission curves라고 했으니까 그냥 applying all도 필요가 없어. 그냥 kinetic models were compared to the experimental data.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kinetic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kinetic 모델을 S를 적용해서 커브가 나오는데 그죠? 하나당 하나가 나오니까 여러 개를 적용해서 여러 개 나오겠죠? 여러 개를 experimental 데이터랑 비교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찾았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각각에서 여러 개가 나온다. 그거를 이거랑 비교를 했다. 만약 그런 상황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원래 것처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써도 괜찮다. 굳이 각각을 해가지고 했다는 걸 굳이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음. 자, 여기 이치가 무려 3개나 나오는데 여기 이 문단에 using time-dependent concentrations of each species obtained from kinetic model optimized by kinetic analysis. 뭔가 kinetic analysis에 의해서 optimize 된 그 kinetic model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부터 얻어진 each species. 그러니까 스피시 여러 개인데 그 중에 각각의 time-dependent concentrations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각각이면 여기 time-dependent concentration 물론 time이 있으니까 concentration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we can combine them to construct radial functions for each time delay. 각 타임 딜레이에 이걸 이용해서 각 타임 딜레이에서 펑션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these 자, 이제 끊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굳이 each를 왜 사용하냐? 자, using the time dependent 여기까지 하고 all species obtained by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서 each 대신에 그냥 all species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모든 스피스의 time dependent 컨센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combine them to 이걸 combine 해서 construct radial functions for 자, radial 펑션이 있는데 그걸 각 타임 딜레이에 radial 펑션을 했다. 이것도 굳이 각 타임 딜레이 안 해도 당연히 각 타임 딜레이를 해서 보여주면 컴바인을 하면 모든 타임 딜레이에 대해서 다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히려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의 펑션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s a function of time delay 이게 맞겠어. 타임 딜레이 펑션으로 그러니까 타임 딜레이가 바뀜에 따라서 이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based on kinetic model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These 이제 이렇게 construct 된 radial functions based on model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radial functions obtained by integrating each time delayed profile. 이 경우에 여기서 integrating each time delayed profile 하지 말고 그냥 integrating the profile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integrating 해서 얻어진 experimental radial function과 비교를 했다. 그러면 충분하겠죠, 뜻이?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좀 복잡한데 두 개가 있죠. 자, before constructing quantitative analysis, we first analyze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es by examining the radial functions. radial function이라는 거를 조사를 해서 각 스피시스의 characteristic을 조사했다. 이것도 지금 굳이 each가 왜 필요하냐? 이것도 그냥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ll species 이렇게 써도 충분하죠? 혹은 그냥 their radial functions 이렇게 해도 되죠? 그들의 radial function을 이름이 빠졌군요. examining 그들의 radial function을 examine해서 했다. 그 다음에 there are three presented atom pairs 세 개가 있는데 repeated radial functions 여기는 each가 없어요. 뭔가 이 radial functions라는 거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세 개가 있는데 자, 이 세 개 중에 each of these pair has an approximate distance of 2.0, 3.0, 4.5 angstrom respectively. 자, 세 개가 있는데 각각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는 2.0 두 번째 거는 요거는 타이포 같아요.
첫 번째 거는 2.0, 두 번째 거는 3.0, 세 번째 거는 4.5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굳이 each라고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오히려 틀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these pairs 이렇게 써주면 돼요. these pairs, 이거 복수형이니까 이거 have 써야 되겠죠, 그죠? these pairs have an approximate distance of 2.0, 3.0, 4.5 respectively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tarting from optimized candidate structures obtained by initial calculations, we find each structure. 그러니까 candidate structure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structure를 refine해서 experimental data를 describe 하기 위해서 refine했다. 그 다음에 for structure refinement, we globally fitted experimental measured profiles for species A and B, sharing the molecular structure, 그리고 relative population fraction of each conformation in the ground state for each pair of candidates. each conformation, each가 총 4개네요. 자, 요것도 each가 굳이 필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refined, 각각을 refine 했으면 모든 걸 refine 한 거죠. refined all structures 까지 써도 아무 문제 없죠. 그 다음에 for structure refinement, 그리고 refine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 A와 B의 measured profile을 그 실험적으로 측정한 뭔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앞에 조건들이죠. 이런 걸 쉐어하면서 refine 했다 돼 있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 and the relative population fraction of each conformation in the ground state. 자, 여기도 relative population and relative population fraction of all conformation 하면 되죠. all conformations 하고 사실은 여기 all이니까 이게 fractions 해야 되겠죠. fractions in the ground state. 자,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each pair of candidates for the first and second intermediate species. 보니까 이게 first, second, intermediate species 이거 말하는 거, A, B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each pair of candidates we optimize relative population fraction of each conformation in the ground state. 자, 여기도 각각을 해줬다는 건데 결국 for all possible pairs of candidates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we optimized, 그죠? 위에랑 똑같은 거 relative population fraction.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고쳤죠? we optimized fraction. 자,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쳤냐면은 relative population fractions of all conformati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fractions of all conformations in the ground state 똑같죠. 그만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보면 되죠. 자, 오늘 살펴본 거는 이제 이 마지막 거는 좀 복잡했는데 오늘 살펴본 거는 굳이 each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곳에 대학원생들은 each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때 당연히 각각을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하지 않다면 each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을 한다. 그리고 어떨 때는 each라는 걸 사용해서 그 뜻이 틀릴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ground excited 두 개 사이의 difference인데 그럼 당연히 two states의 difference죠. 근데 그거를 each state의 difference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완전히 틀렸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each를 사용한다면 요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each 사용하지 않고 뜻을 나타냈을 때 뜻이 전달이 잘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each를 사용하지 않고 all이나 다른 그냥 그런 거 없이 사용했을 때도 뜻이 잘 전달이 된다면 굳이 each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더 좋은 표현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게 두 개 사이의 디퍼런스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굳이 each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to라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대학원생들이 each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너무 자주 사용을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